오늘의 주인공도 인생의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주인공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같이 보며 공감해 주세요. 낯선 사무실이었습니다. 벽도 바닥도 반들반들했습니다. 내가 평생 서 있던 시장 바닥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나는 등받이가 딱딱한 의자에 앉아 탁자 위를 바라봤습니다.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를 바라봤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표 한 장, 그리고 서류 한 장, 친권 포기각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34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새벽 4시 육수 냄비, 민준이 학원비 봉투, 대학 합격 전화를 받고 가게 한켠에서 혼자 울던 날, 내 손이 봉투 위에 천천히 얹혔습니다. 봉투를 밀어낼 것인가, 봉투를 받을 것인가, 나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인공의 사연을 더 들어보시고 함께 공감해 주세요. 나는 박순남입니다. 올해 71입니다. 서울 변두리 시장에서 국수 가게를 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육수부터 끓였습니다. 사고를 우리고 멸치를 넣고 간을 맞추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민준이가 돌도 되기 전에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울었으니까요. 사실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준이는 제 배에서 나온 아이가 아닙니다. 34년 전 겨울 저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다가 아이를 잃었습니다. 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병원에 화재가 났습니다. 혼란 속에서 간호사 하나가 신생아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어머니, 아기 괜찮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안았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작았습니다. 너무 따뜻했습니다. 화재 수습 후 병원 기록이 뒤엉켰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로 처리됐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제 아이였으니까요. 그렇게 민준이가 제 아들이 됐습니다. 34년을 국수를 팔았습니다. 민준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 새 가방을 사줬습니다. 중학교 때는 학원비가 없어서 반찬을 줄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참고서를 사달라는 말을 못 꺼내더군요. 제가 먼저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대학 합격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국수를 삶다가 뒤돌아서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민준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중소기업 엔지니어로 취직하고 나서 첫 월급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편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그 말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34년이 그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혜진이도 들어왔습니다. 야무지고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셋이 살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시장 가게 앞에 검은 외제차가 섰습니다. 저는 그 차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둘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박순남 씨 되십니까? 저희 회장님께서 한번 뵙고 싶다 하십니다. 저는 국수 그릇을 내리다 말고 그 사람들을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회장님이라니, 저 같은 사람한테 회장이 무슨 볼 일이 있다는 건지. 잘못 찾아오셨어요.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왔습니다. 이번엔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한재원 건설그룹.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회사였습니다. 말순이가 옆에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순남아, 이거 진짜 거기 맞아? 왜 너한테 온 거야?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온 사람이 달랐습니다.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드리고 싶다 하십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결국 따라갔습니다. 이끌려간 대형 건물 사무실에 한재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34년 전 병원 화재 때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더군요.
탁자 위에 서류가 놓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봤습니다. 눈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글자들이 보였지만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사흘을 누워 있었습니다. 밥을 못 먹었습니다. 말순이 매일 왔습니다.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순남아, 밥 먹어. 밥은 먹어야지.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한재원 측에서 민준이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저한테 말하지 않고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할 말 없어? 저는 아들 얼굴을 보는 순간 34년이 한꺼번에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가 오래 기다리다가 나갔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너무 맑았습니다.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 번만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나는 갔습니다.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변호사가 탁자 위에 흰 봉투를 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어머니께서 서명해 주시면 민준 씨 앞으로 재산이 보장됩니다. 아드님이 앞으로 불편함 없이 사실 수 있도록 회장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봉투 안을 봤습니다. 수표 한 장, 그리고 친권 포기 각서.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34년이 흘러갔습니다. 새벽 4시 육수 냄비 앞에서 졸던 날들, 민준이 열이 나서 밤새 등을 두드리던 날, 월세가 밀려서 가게 문을 닫을 뻔했을 때 이를 악물던 날, 내가 저 아이를 위해 살았다. 34년을. 그런데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아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내가 줄 수 없었던 것들이. 말순이 전날 밤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순남아, 내가 키운 거야. 그게 전부야. 종이 한 장이 그걸 바꾸지는 못해. 그리고 며칠 전 밤 민준이 집에서 혜진이와 나누던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문이 얇았습니다. 들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보,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아? 이런 기회가 또 오겠어?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사람이니까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나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럼 사연의 주인공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선택에 따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나는 봉투를 탁자 너머로 밀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똑바로. 변호사가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키웠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말했습니다. 며칠 뒤 한재원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시장 국수가게 앞에 검은 차가 섰습니다. 그가 혼자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작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가게 안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국수 2그릇을 시켰습니다. 먹지는 않았습니다. 한재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키운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 미래는 그 아이가 정하는 겁니다. 한재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래 다물었습니다. 그 뒤 민준이가 두 어른 사이에서 스스로 말했습니다. 한재원과 나를 한자리에 앉혀놓고 저는 제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한재원이 오래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이 조금씩 정리됐습니다. 한재원은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확인하되 민준이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민준이는 가끔 한재원을 만났습니다. 어색한 만남이었지만 끊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육수를 끓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출근 전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국자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왔어? 앉아.
그 아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먹고 나갔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가게 앞에 새 간판이 생겼습니다. 민준이가 달아줬습니다. 오래된 간판 대신 나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투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한재원 곁에 갔더라면 누릴 수 있었던 것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혜진이가 살고 싶었던 삶. 혜진이는 내 선택 이후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게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잃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 선택 때문에. 그 무게는 지금도 가끔 내 어깨를 눌렀습니다. 새벽 육수가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그 무게를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레이션 피보다 진한 것이 있습니다. 34년의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무게도 34년만큼 무거웠습니다. 네, 잘 보았습니다. 우리 사연의 주인공이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상상해 볼까요? 다시 그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탁자 위 흰 봉투. 내 손이 봉투 위에 얹혀 있습니다. 34년이 눈앞을 스쳐갑니다. 새벽 육수, 학원비 봉투, 합격 전화, 그리고 민준이의 목소리. 엄마, 나중에 꼭 편하게 해드릴게요. 나는 봉투를 쥐었습니다. 그리고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볼펜이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썼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왔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너는 너 잘 되는 길로 가라.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 살아. 그 아이가 나갔습니다. 나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혼자 새벽 4시에 육수를 끓였습니다. 혼자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말순이 매일 들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먹고 갔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엔 자주 연락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2번, 그러다 한 번. 새 환경이 바빴을 것입니다. 혜진이도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놓아준 것과 잃어버린 것은 달랐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말끔한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이 좀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34년 동안 봐온 그 눈이었습니다. 우리는 국수 한 그릇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국수가 제일 맛있어.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숨겼습니다. 그 한마디에 34년이 돌아왔습니다. 놓아줬지만 끊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봉투를 받았지만 그 아이 마음까지 판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가게를 새로 단장해줬습니다. 오래된 의자를 바꾸고 벽도 새로 칠하고 간판도 달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한재원도 모른 척 보탰다고 했습니다. 나는 새가게 앞에 서서 오래 바라봤습니다. 말순이 옆에 섰습니다. 어때? 우리 민준이가 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나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왔어? 앉아. 나레이션 놓아준다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식은 어디서든 돌아옵니다.